여러분 정말 성실하게 사업하고 세금도 꼬박꼬박 잘 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세무조사 통지서가 날아온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아마 생각만 해도 아찔하실 텐데요. 많은 사업자분들에게 세무조사라는 건 그 자체로 엄청난 공포거든요. 그래서 오늘 실제 있었던 판례를 통해 부당한 세무조사로부터 우리의 권리를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질문으로 시작해 볼게요. 정말 평온하던 일상에 갑자기 날아든 이 낯선 우편물 하나. 만약 여러분이라면 가장 먼저 무슨 생각이 드실 것 같으세요? 이런 갑작스러운 상황에 처했던 한 성실한 사업가, 김 사장님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오늘 이야기를 한번 풀어가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분입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면서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던 김 사장님. 어느 날 등기우편 봉투에 딱 찍힌 세무서라는 세 글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고 합니다. 김 사장님 머릿속은 그야말로 순식간에 복잡해졌겠죠. 내가 뭘 잘못했지? 혹시 빠뜨린 게 있나? 밤새도록 지난 장부들을 다 뒤져봤지만 아무리 봐도 특별히 문제될 만한 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일반적인 통상적인 조사겠거니 생각했대요. 그런데 조사가 진행될수록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에 갇혀버린 것처럼요.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원래 통지서에는 조사 범위가 분명 최근 사업년도 회계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조사관들이 아무 상관도 없는 과거의 부동산 거래 내역까지 들춰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해져 있던 조사 기간도 그냥 의미 없이 계속 연장되었고요. 당시 조사관들의 태도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바로 이겁니다. 먼지가 나올 때까지 한번 털어보겠다. 이건 명확한 혐의가 있어서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일단 탈탈 털어서 뭐라도 나오면 그걸로 세금을 물리겠다는 식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결과는 정말 참혹했습니다. 김 사장님은 결국 수억 원에 달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세금 고지서를 받게 된 거죠. 성실하게 사업해 온 것밖에 없는데 그야말로 날벼락을 맞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너무 억울해서 잠도 못 이루던 김 사장님은 결국 법원의 문을 두드리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아주 중요한 법적 쟁점으로 이어지게 되죠. 바로 이 질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세금 더 걷었으면 된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애초에 이 세무조사 자체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당하게 시작되고 또 진행된 게 맞느냐? 바로 이 절차의 정당성이 핵심 쟁점이 된 겁니다. 법정에서의 주장은 이렇게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과세관청을 결과적으로 탈세한 걸 찾아냈으니 문제없다. 이런 입장이었고 김 사장님 쪽에서는 아니다. 시작부터 잘못된 권한을 남용한 위법한 조사였기 때문에 그 결과도 당연히 무효다라고 주장했죠. 자, 과정과 결과. 과연 법원은 어디에 더 무게를 뒀을까요? 놀랍게도 법원은 김 사장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실 개인이 국가기관을 상대로 싸워서 이기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주 의미가 큰 판결이었죠. 법원의 판단은 이 한 문장으로 아주 명확하게 정리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설령 나중에 세금을 덜 낸 사실이 밝혀졌다고 해도 그 증거를 찾아내는 과정, 그러니까 세무조사 자체가 불법이었다면 그 결과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니, 왜 법원은 이런 판단을 내렸을까요? 그 배경에는 아주 유명한 법률 원칙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바로 독수독과 이론. 영어로는 독이 든 나무의 열매라는 원칙이죠. 자, 이 개념은 꼭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독수독과 이론. 말 그대로 나무에 독이 있으면 그것에 열린 열매에도 똑같이 독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법에서는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서의 힘, 즉 효력이 없다 이런 의미로 사용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관계가 아주 명확하게 이해되실 거예요. 여기서 독이 든 나무는 바로 위법한 세무조사 그 자체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조사 과정에서 맺힌 독이 든 열매, 즉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효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최종 결과인 과세 처분 역시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겁니다. 어때요? 아주 논리적이죠? 결국 이 모든 판결의 바탕에는 바로 이 가치가 깔려 있는 겁니다.
아무리 결과가 정의로워 보여도 그 과정과 절차가 정의롭지 못했다면 그 결과 또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이게 바로 우리 헌법의 아주 중요한 대원칙, 적법 절차의 원칙입니다. 자, 그럼 김 사장님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뭘 배워야 할까요? 만약에, 정말 만약에 내가 이런 부당한 상황에 처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 권리를 지킬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 4가지입니다. 첫째, 통지서를 꼼꼼히 분석하고, 둘째, 섣불리 동의해주지 말고, 셋째, 모든 과정을 기록하고, 넷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 자,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짚어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통지서를 받으면 당황부터 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내용을 뜯어봐야 합니다. 조사 사유가 신고 내용 확인 이런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적혀 있지는 않은지, 조사 범위나 기관이 너무 포괄적이거나 길지는 않은지 이런 걸 확인하는 게 모든 대응의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은데요. 조사관이 기간 연장 동의서에 사인해달라고 할 때,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쉽게 사인해주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사인 하나가 나중에 납세자가 동의했잖아요 라는 근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조사 범위를 벗어난 자료를 요구하거나 강압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반드시 날짜, 시간, 내용 같은 걸 꼼꼼하게 기록하거나 녹취해두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단계입니다. 보통 이런 일이 생기면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무리한 요구도 들어주기 쉬운데 그러다가는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어요. 조사가 딱 시작되는 그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와 상담하면서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 이게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렇죠. 세금을 성실히 내는 건 국민의 신성한 의무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가가 개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법이 보장하는 여러분의 권리, 아는 만큼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